자, 여러분, 1단원을 무사히 마치고 2단원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이제 2단원 정수와 유리수 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단원에서는 뭔가 개념을 배우는 느낌이었잖아요. 소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것들. 2단원에서도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 첫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정수와 유리수에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단어 뜻을 배우기는 할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왜요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수는 뭔지, 음수는 뭔지, 정수, 유리수, 절대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 뜻을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수체계가 좀 넓어졌어요. 드디어 인식할 수 있는 수체계에서 정수, 유리수, 유리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분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의 덧셈 뺄셈을 해볼 것인데 선생님 저 원래 덧셈 뺄셈 할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차이점은 일단 우리는 이제부터 음수의 세계에서도 덧셈 뺄셈을 하게 된다. 결과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곱하기 나누기까지 해서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중 첫 시간으로 마음이 조금 가볍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에 배운 내용 여기 한번 준비학습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혼합계산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계산의 순서였거든. 자, 계산의 순서의 포인트는 사칙연산이 다 섞여 있을 때는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한다. 이게 섞여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것부터고 곱하기 나누기를 다 계산한 후에 덧셈 뺄셈을 한다가 순서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괄호가 있다?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프리패스. 괄호를 제일 먼저. 그래서 1번에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잖아. 그럼 무조건 앞에서부터 해야 돼. 그럼 12 나누기 4는 3이고 3, 5는 15니까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3, 8에 24. 24 나누기 6은 4.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2 더하기 4만 남으니까 정답은 6이다. 이렇게 계산 순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4, 5, 20. 두 번째 나눗셈으로 점프하셔야 돼요. 두 번째 9 나누기 3은 3이고요. 세 번째로 20에서 3 빼라고 하니까 이거는 17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번째로 괄호 있을 땐 괄호가 먼저예요. 6에서 4 빼면 2. 2에다 7 곱하면 2, 7에 14. 14에다가 5 더하면 정답은 19. 그래서 정답은 19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덧셈은 일단 4를 쓰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시면 돼요. 1 더하기 7. 그래서 4분의 8이 되고 이걸 약분하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수가 이미 분모가 통분 완료됐으니까 7분의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뺄셈을 하는 거야. 그래서 7분의 2다. 얘는 통분부터 해야겠네요. 전 6으로 통분할게요. 앞에 거는 6이 되려면 분자 분모에 3 곱해야 돼서 6분의 9. 뒤에 거는 6 되려면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8. 그래서 6분의 9에서 6분의 8을 더하니까 6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에 18로 통분할 건데 18분의 여기 3 곱하고 여기 3을 곱해. 그 18분의 15가 되고 뒤에다가 분자 분모에 2를 곱해. 그러면 18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15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1이다. 그래서 이렇게 통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겠죠. 곱셈 나눗셈은 아이들이 좀 좋아요. 왜냐면 통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분할 게 없으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 20.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9 이렇게. 얘는 근데 약분이 되네. 약분 한번 해주고 여기 1 남으니까 분모끼리 곱해 1 곱하기 7은 7분의 분자끼리 1, 2는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눗셈은요. 이거 9분의 8 하시고 이거 뒤에 거 역수로 고쳐서 2분의 9로 바꾸잖아. 그러면 대각선끼리는 약분이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1은 2, 2, 4, 8. 그래서 얘는 그냥 4. 이게 끝이네.
나눗셈 두 번째 것도 6분의 5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4분의 3이거든. 그래서 3일은 3, 3이 6.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2, 4, 8분의 5일은 5, 8분의 5다.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바로 정수와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한번 받아들여줘 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바로 양수라는 단어랑 음수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부호가 붙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플러스,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거든요. 이때 플러스를 양의 부호라 부르고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온을 얘기할 때 0도를 기준으로 영상, 좀 더 따뜻한 0보다 위쪽은 플러스 3도 C라고 하고 영하는 마이너스 5도 C라고 그냥 이 한국말을 이 부호로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700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플러스 700원, 400원의 손해를 봤다면 마이너스 400원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0m를 기준으로 산의 높이를 말할 때 0m 기준 해발 800m는 플러스, 바다 밑에 해저 600m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눈다. 점수를 변화가 없다는 걸 0점이라고 했을 때 5점이 상승하면 플러스 5점, 3점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양수와 양수는 플러스를 붙인 수. 근데 보통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저 사과 5개 주세요 할 때 이 5개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는 거. 음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0보다 큰 수, 0보다 작은 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둘 다 0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 잘 보세요.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0은 그냥 0이야. 0은 양수, 음수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 마치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게 아니라 소수와 합성수와 1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세상의 모든 수가 양수, 음수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는 0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더하기 빼기와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살짝 다르다는 거. 어떤 기준을 두고 얘보다 뭔가 오른쪽 또는 큰 쪽에 있으면 플러스, 얘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 문제 1번에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걸 이 사람이 그냥 플러스라고 하겠대. 그럼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은 마이너스고 4km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죠. 지금이 기준이라면 10년 전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5년 후는 플러스 5라고 쓴다. 용돈으로 5,000원 받은 걸 플러스 5,000원이라고 하면 지출을 해서 1,500원 쓴 거는 마이너스 1,500원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겠죠.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저는 필수 문제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0이 기준이야. 근데 4만큼 큰 수래. 그럼 우리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양수라고 읽어야 되는 거겠지. 자, 0은 기준인데 기준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고 음수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정수는 정말 바르게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수라고 해요. 정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분류는 참 세 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양의 정수 있죠. 정수 1, 2, 3, 4, 5 앞에 플러스 붙어 있는 거 1, 2, 3, 4. 근데 플러스는 보통 생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의 정수도 있어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땅땅땅 간 게 음의 정수. 그 사이에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걸 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범위가 있다라는 거. 이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리수 갈게요. 유리수. 유리수는 일단 첫 번째 양의 유리수라는 게 있죠. 유리수는 근데 선생님 유리수가 뭔데요?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한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리수는 우리 지금부터 계속 말할 건데 이 리를요 한자의 세계에서 비율이라고 뜻하는데 비율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왔잖아. 바로 분수야. 2분의 1, 3분의 1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는 유리수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냐면 유는 있을 유야. 존재한다. 그러면 유리수는 분수 표현이 존재하는 숫자를 말해. 한마디로 분수를 말해. 유리수는 뭐 2분의 1, 뭐 5분의 7 이런 걸 말해요. 소수 중에서는 막 0.3 이런 거겠죠. 0.3은 10분의 3이라고 해서 분수 표현이 존재하잖아. 이런 분수 소수들이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유리수 또한 양의 유리수 막 0.7, 뭐 3분의 5 이런 것들 앞에 플러스가 있던가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음의 유리수는 이 세상의 모든 분수 소수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0이 있겠죠.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선생님 0도 유리수인가요? 맞습니다. 0도 엄연히 분모에만 0을 안 쓰면 되지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이렇게 충분히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유리수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요 하면 한 80%는 정답 처리해 주세요. 이제 완벽한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정수분의 정수꼴 한마디로 이제 분수꼴이죠. 근데 분모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수학에서는 절대 분수의 분모 자리에 0을 쓰지 말자고 전 세계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절대 분모에는 0 쓰면 안 돼요. 자, 양의 정수는 플러스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라는 말과 동의어다. 양의 유리수도 플러스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정수 또한 유리수에 속한다. 왜? 플러스 2 또한 1분의 2, 뭐 2분의 4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간에 분수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도 유리수에 속해요. 자, 그렇다면 유리수, 분류 이거는 계속 선생님이 가끔씩 우리 분류표 한번 써볼까요? 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잘 봐요. 세상의 모든 유리수. 자, 유리수는 뭐라고?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라고.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딱딱딱 떨어지면서 분수 표현이 가능한 정수 1, 2, 3, 4, 5 이런 애들. 정수처럼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수는 아니야. 근데 분수는 존재해. 0.3, 10분의 7 이런 것들. 그럼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가운데 0,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자연수라는 말로 더 많이 써왔죠. 1, 2, 3, 4, 5. 자, 음의 정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정수 1, 2, 3, 4, 5, 6, 7, 8, 9, 10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띵띵띵띵띵.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분수, 소수 이것들을 뜻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양수 일단 체크합니다. 양수는 정수냐 유리수냐 따지지 말고 그냥 앞에 플러스가 있거나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면 양수인 거지. 양수, 양수.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라고 했어요. 4는 여기 플러스 생략되어 있으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아니다라고 하면 되고. 자, 음수 가자. 마이너스 7 음수, 마이너스 1.2 음수, 마이너스 3.6 음수.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자, 자연수 갈게. 딱딱 떨어지는 양의 정수 플러스 4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아니고 정수 딱딱 떨어지는 수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3분의 6도 마이너스 2니까 정수. 그 다음에 0도 정수. 얘들아 정수의 세 가지 분류에 연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4도 정수. 자, 유리수는 분수소수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수소수도 유리수지만 정수도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다 유리수인 거야. 유리수가 아닌 거를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유리수가 아닌 숫자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인데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분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유의 반대말이 무지, 무리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무리수는 바로 원주율. 우리가 흔히 파이라고 부르는 초등학교 때 3.141592 그 원의 넓이 구할 때 했던 거 있지. 이거 같은 숫자들은 분수 표현이 없어요. 왜냐면 끝이 없어요. 소수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10분의 31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0분의 314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모를 결정지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넌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 원주율 3.141592 땡땡땡땡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숫자 예를 들어 필수문제 3번의 이 모든 숫자는 당연히 다 유리수이다라는 거. 자, 양의 정수 갑니다. 양의 정수는 앞에 3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5는 음의 정수. 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12 플러스 7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필수 문제 4번에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3분의 12 같은 애들은 위에 그냥 4라고 써놓고 풀자. 어차피 분수가 약분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5라고 좀 써놓고 풀어볼게요. 자, 정수는 일단 3분의 12.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0도 정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정수야. 그럼 유리수는요? 유리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얘들아, 이 모든 숫자가 다 유리수라는 거예요. 여기 표에 다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숫자, 이 세상의 모든 숫자 중에 유리수가 아닌 건 3.14159의 그 파이 말고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딱딱 떨어지지 않는 유리수는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2, 0.4 같은 아이들이죠. 다음에 3.14.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 아니야.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12.34. 이렇게 분수 소수들을 우리가 정수는 아니지만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정수에 해당하는 것 칠해볼게요. 정수 딱딱 떨어지는 것 플러스 0까지. 그리고 2분의 14는 7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포인트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0은 정수이기 때문에 색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갈게요. OX 문제 갑니다. 모든 자연수는 딱딱 떨어지는 정수이다. 맞죠? 양의 정수. 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합니다. 0은 딱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다? 아니에요. 0도 정수예요. 정수의 세 가지 분류에 양의 정수, 자연수죠. 0,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틀렸고 유리수가 아닌 정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말 바꿔서 얘기하면 국어 문제네. 정수 그러니까 유리수의 세계가 아닌 정수도 있냐? 그러니까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정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1분의 1,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1, 뭐 2분의 0, 3분의 0. 이 정수들은 무조건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아닌 정수가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자, 음수는 마이너스 보호 생략할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양수랑.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이자 동시에 음의 유리수이다. 그렇죠. 유리수라는 세계 안에 정수가 살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자, 마이너스 3은 음의 유리수이다. 이건 좀 큰 부분으로 말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더 큰 범위에서 나는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 아니야? 결국 아시아 대륙 속에 한국이 있고 나는 그 안에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3은 유리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음의 정수이니까 당연히 음의 유리수도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거. 5-1번도 틀려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속속 개념 익히기를 가볼 건데 선생님은 4번만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 한번 가볼게. 자, 바르게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래. 자, 성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야. 맞죠? 얘들아, 방금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도 맞는 말이고 나는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다도 맞는 말이야. 모든 자연수는 정수야. 근데 정수는 유리수야. 그러니까 꼬리 물기지.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분수 표현 가능하다니까. 1분의 2, 1분의 3 이렇게. 그럼 유리수, 이게 분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한자어 표현이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건 분수 표현 존재하니? 존재해. 내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파이 3.14159 땡땡땡땡 원주율 제외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다 유리수야.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맞는 말을 한 거고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는 1이야? 재현이 틀렸네요. 이게 얘들아 가장 작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는 가장 작은 걸로는 1이 맞다? 근데 양의 유리수라고 따지면 가장 작은 거는 좀 애매해. 0.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0.00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0.00000000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유리수의 세계는 분수 소수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재은이의 말한 건 틀렸어. 이건 인간의 영역으로 측정할 수가 없지. 자, 유리수는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한마디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준모 아주 완벽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할 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마 박수를 쳐줄 거예요. 100점짜리 정답이거든요. 분모의 0이 아니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언급 들어갔으니까 완전 퍼펙트한 답이죠. 진소리,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완벽합니다.
두 가지 아니에요. 0까지 꼭 넣어주세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규형이 볼게.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어? 아 이거 말 안 되죠. 0과 1 사이에 딱딱 떨어지는 정수는 없어. 근데 유리수 3개로 들어가면 진짜 무수히 많지. 0.1, 0.001, 0.00002, 0.03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0.89, 0.000008889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유리수는 인간의 영역으로는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유리수가 있지만 정수는 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는 이 말이 애초에 정수랑은 절대 어울리는 수식어구가 아니야. 정수 앞에는 이런 문장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말한 학생은 3명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에 수에 대한 느낌을 한번 가져볼까 해. 자, 기준은 있어요. 항상 0이 기준입니다. 0을 대응시키는 걸 기준점으로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를 쓸 거고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차례대로 대응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모든 유리수,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다. 사실은요, 또 스포 한번 해주자면 무리수도 수직선에 찍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진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지금은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다 하나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보기로 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필수 문제 6번 갑니다. 자, 대응하는 숫자를 써보라네. 자, A에 대응하는 숫자는 너무 예쁘다. 그냥 -4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B에 대응하는 숫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0과 -1 사이에 완전 한가운데 숫자야. 그럼 이 수직선에서 이 정확한 한 칸을 둘로 쪼갠 거니까 일단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0에서 왼쪽으로 간 거야. 즉 -1과 0 사이니까 B는 -2분의 1이라고 적어줘야 돼. 자, C는 볼게. C는 1과 2를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 한 칸의 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1이라는 이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분의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D는 정확하게 그냥 3에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몇 등분했냐에 따라서 이 분모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7번을 한번 가볼 건데 7번에 1번에 -3분의 8이 대응하는 걸 해보래. 그럼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보려고 이게 2와 3분의 2 이렇게 돼야지 3분의 8이 되거든? 그럼 일단 -2에서 시작하라는 거고 왼쪽 방향으로 세등분한 것 중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완벽하게 세등분 된 것 중에 두 번째 칸을 쓰라고 하니까 여기서 얘들아 이 시선의 방향에서 두 번째 칸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3이 더 가까워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3분의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4분의 12는 4, 3, 10이니까 4와 3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3과 4분의 3. 그러면 3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일단 4칸을 쪼개. 이게 4칸을 쪼개고 4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를 가시면 이게 4분의 15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을 찍어놓고 나니까 -3분의 8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가 -2야 -3이야? 물리적으로 그치 -3에 훨씬 가깝지. 그래서 얘는 -3이랑 더 가깝고 그 다음에 4분의 15도 물리적으로 4에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3에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4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7-1번 약간 실수하기 좋은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틀리더라도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바로바로 절대값입니다. 말을 처음 들어볼 수는 있지만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절대값은 친구들이 굉장히 쉽다고 느끼는 유형이고 좋아하는 유형인데 근데 저는 절대값이 문제는 좀 쉽거든요. 풀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 이 문장 있잖아. 그거를 절대 안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고등학교 때 이제 절대값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 중학교 때는 좀 가볍게 다룰 것이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절대값은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여기 원점은 0이야. 근데 여기 더하기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에 거리 개념이잖아. 그래서 원점과 이 3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야. 몇 칸 떨어져 있어? 이거야. 그럼 이거 몇 칸 떨어져 있니 얘들아? 하나, 둘, 셋. 아, 이거 3칸 떨어져 있네. 그래서 답이 3인 거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와 원점 사이 거리가 뭐야? 2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학원에서 너희 집까지 거리가 얼만큼이야? 했을 때 저희 집은요 마이너스 3km 정도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향을 언급하지 않는 거리 개념을 말할 때는 그냥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뭐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이제 한국말로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양쪽에 벽을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라는 숫자랑 0과의 거리는 뭐야? 2. 마이너스 3분의 1과 0과의 거리는 뭐야? 3분의 1 이거야. 그래서 마치 애들이 그냥 외우지. 부호를 안 쓰면 되는구나.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탁 치면 원점과 그 점 사이 거리 이렇게 꼭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기를 보면 3의 절대값은 3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 씌우고 더하기 3 써서 그냥 3이라고 쓰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 쓰고 마이너스 2라고 써서 그냥 2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절대값이 이거인 수는 이건데 이제 문제에서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 이 세상에 절대값이라고 해서 물어본 결과가 5인 수는 누구니?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바로 5랑 마이너스 5죠. 5랑 마이너스 5도 절대값 씌우면 5고요. 마이너스 5도 절대값 씌우면 부호되고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5인 수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 뭐만 제외하고 0을 제외하고. 절대값이 0인 수는 그냥 0 하나인 거죠. 자, 절대값 성질을 한번 봐볼게요. 양수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에서 부호를 떼어낸 수, 그러니까 부호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다. 0의 절대값은 0이다. 즉 절대값 0은 0이다.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어떤 별을 썼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값이 음수일 순 없다. 최소 0 또는 양수가 항상 나와야 된다. 자, 절대값이 큰 수일수록 크면 클수록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점에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0이 있잖아. 그럼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5다라고 하면 진짜 원점과의 거리가 5라는 거고 절대값이 2라는 거는 원점과의 거리가 2라는 거지. 또는 음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5라는 건 왼쪽으로 마이너스 5칸 같다는 거고 절대값이 2라는 건 마이너스 2칸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당연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개념 확인 한번 가볼게요. 8의 절대값 8이죠. 마이너스 6의 절대값 6이죠.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 5분의 4입니다. 2.7의 절대값 2.7이죠. 이처럼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부호를 생략해서 쓰면 그것이 절대값 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뜻, 원점과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절대값이 4인수 세상에 딱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절대값이 2.5인수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자, 절대값이 9인수는 세상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수입니다. 플러스 9. 절대값이 4분의 3인수는 세상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음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8-2번 가볼게. 수직선이 있었어. 절대값이 12래. 그러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2라는 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12도 있고요. 마이너스 12도 있어요. 이 두 수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달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거리가 얼마일까? 우리가 아직 유리수의 덧셈 뺄셈, 정수의 덧셈 뺄셈 배우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이 선분 길이가 10이고 얘도 10이니까 총 24가 된다 라고 이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필수 문제 9번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대요. 부호는 반대래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이렇게 서로 있대요. 근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8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전체적으로 8이래요.
그럼 얘들아 이거 반으로 뚝 잘라져 있는 거니까 여기 거리가 4고 얘도 거리가 4였어서 8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 떨어진 거는 플러스 4, 왼쪽으로 4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4라서 두 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조금 머리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9-1번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필수문제 10번에 갈게요. 절대값이 큰 수부터 쓰래. 절대값 써보기 위해 4, 2분의 3, 1, 4분의 7, 2.6 이렇게 부호를 쓰지 않은 것을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얘가 1.5 정도고요. 4분의 7은 1과 4분의 3 이기 때문에 1.75가 됩니다.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일단 4가 위너니까 마이너스 4. 원래 형태대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는 2.6. 그래서 그냥 2.6. 세 번째는 1.75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는 2분의 3. 마지막으로 1.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0-1번은 제가 풀진 않을 건데요. 문장 해석만 하고 갈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대. 그럼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써달라는 거야. 그치? 수의 대소관계 내용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수직선에요. 0을 기본으로 삼고 오른쪽에 1, 2, 3 이렇게 양수를 적고 왼쪽에 음수를 적잖아. 근데 수직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항상 숫자는 커져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져요. 당연히. 근데 그 당연한 말들 지금부터 1번부터 해볼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양수라는 건 0보다는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아. 즉 음수보다는 0이 크고 0보다는 양수가 커 이거야. 당연한 거죠. 애초에 음수 형수가 0을 기점으로 나뉜 숫자니까. 자, 근데 양수끼리 크기 비교를 한다. 그럼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커.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들의 세계에서는 3과 5 중에 5가 당연히 커. 근데 3번에 별표 5개. 자,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는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잖아. 근데 방금 말했듯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이랑 멀리 떨어지는데 왼쪽으로 멀리 떨어지니까 훨씬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수를 비교할 때는요. 오히려 절대값이 작은 숫자를 위너로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있어. 뭔가 마음은 자꾸 7이 큰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절대값이 2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에 부등호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국어 시간인 것 마냥 국어 수업을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보면 A는 B보다 크다 라고 읽어요. 크다라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과이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A가 B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가 미만이라고 읽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있을 때는 외울 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죠. 초과 말고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대소비교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 대소비교가 크다 작다만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대소비교는 항상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가려봐. 크거나 같다가 가려졌어. 그러면 결국 뭐 하지 않냐는 거냐면 작지 않다는 거야. 가장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크거나 같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작지 않다라고 오히려 주는 경우가 많거든. 애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노리고 작지 않다라는 걸 시험 문제에 내. 근데 얘들아 작지 않다는 게 그냥 크다는 거야? 아니야. 작지 않다는 건 작다를 손으로 가려봐. 뭐만 남아? 크다고는 같다가 남지.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오른쪽에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이하이다 이거죠. 미만 아니고 이하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나와. 애들이 헷갈려. 아, 크지 않다? 아, 작다라는 건가? 아니지. 이거 진짜 아니야. 얘들아, 크다, 같다, 작다. 세 개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크지만 않은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거는 작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선생님 저기에 부등호 기호 중에 이렇게 적힌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뭐 작거나 같다 이거를 같이 쓴 거에서 그냥 이 등호 밑에 줄을 한 줄로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과 5분의 2의 크기 비교를 해볼게. 절대값 자체로만 보면 5분의 3, 5분의 2 해서 당연히 5분의 3이 크지. 근데 이게 음수끼리 3개잖아. 그러니까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오히려 작을수록 숫자가 커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필수 문제 11번에 1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는 크지. 그치? 그럼 0보단 당연히 양수가 큰 거고. 3번 봐봐. 그냥 2분의 1과 1을 비교하면 당연히 1이 커요. 근데 둘 다 음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통분 한번 해볼게. 12분의 4, 4 곱하면 4, 8에 32. 여기다가 3, 3 곱하면 얘 12분의 33. 정말 근소하게 얘가 더 크다. 양수의 세계에서는 그냥 절대값이 클수록 큰 것입니다. 12번 가볼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두 줄 쓰셔도 되고 이제는 여기 밑에 한 줄 이렇게 쓸게요. 크거나 같다. 자,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5 미만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x는 4보다는 커. 근데 7보다 크지 않아. 얘들아, 크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크다, 같다, 작다. 이 3인방 중에서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 자,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속속 개념 익히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두 번 나눈 것 중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이걸 뜻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분의 5를 뜻하는 거고 마이너스 2.5 맞죠? 자, 얘는 3등분을 한 것 중에 첫 번째 칸이야. 이렇게 읽어야 돼, 글자를. 그럼 3분의 1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C도 맞고요. 아, B가 여기 있었네. B 마이너스 2인 건 당연한 거고. 여기 D를 가보면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칸이거든. 그럼 1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간 거야. 이게 4분의 5인 거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4분의 7은 어디였을까요? 4분의 7은 1과 4분의 3이니까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칸이 오히려 4분의 7이었겠죠. 자, 2번에 가볼게. 2번에 마이너스 5분의 18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5분의 18은 마이너스 3과 5분의 3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5개로 나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 중에 세 번째 칸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세 번째 칸인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세 번째 칸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3과 5분의 3이야. 여기서 세 번째 칸. 자, 그러면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마이너스 4에 조금 더 가깝네.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7은 2와 3분의 1이잖아.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이거를 3등분한 거 중에 첫 번째 칸을 2와 3분의 1이라고 하거든. 그럼 어디에 가깝냐면 얘는 그냥 2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지. 자, 3번에 수직선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 원점이 0인데 7분의 5는 오른쪽으로 7분의 5였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7분의 5였을 수도 있으니까 7분의 5랑 마이너스 7분의 5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7분의 5인 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4번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고 5번에 절대값이 큰 수부터 나열할 때 두 번째 오는 수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찾아달래요? 얘들아 1번은 음수와 양수의 싸움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7이 더 커? 말 안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얘 통분해볼게. 35분에 77 곱하면 47에 28 35분에 여기 5 곱하고 여기 5 곱하면 5, 5, 25 양수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클수록 큰 거니까 2번도 틀렸고 자 얘는 일단 6분의 5랑 6분의 2야. 그러면 원래 숫자로는 얘가 더 커. 근데 마이너스가 양쪽에 붙는 순간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 음수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려서 4번에 마이너스고 이건 좀 정리 좀 하자. 절대값 마이너스고는 수학에서 9라고 불러. 마이너스 9랑 9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9가 더 크죠. 얘도 틀렸어요. 자, 얘 절대값 씌웠으니까 2분의 1과 3분의 1로 비교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6분의 3과 6분의 2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이 더 크죠. 5번이 옳은 설명이었네요. 갑자기 이런 문제에서 절대값 표기가 이렇게 등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값을 벗긴 아이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로 대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7번 갈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일단 왼쪽 맞았고, 1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완벽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그냥 크고, 8 이하이다? 완벽하죠.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완벽하네요. 자, 얘들아, 작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크다라는 거야? 아니지.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4번이 틀렸네.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는 등호를 이렇게 써줬어야 돼. 3 미만이다. 자, x는 4 이상이고 6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5번도 완벽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8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9번을 도전해보세요. 8번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큰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를 구한대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라서 1에서 왼쪽으로 2번 간 것 중에 하나.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2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대. 그러면 여기에는 구멍 뻥 뚫리고 오른쪽으로. 근데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포함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하고 2까지 총 4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시면 완벽합니다. 자,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수직선을 간단하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채점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2단원의 첫 번째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서 연결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